자,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강만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번에 대선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오늘 6월 2일자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전자 공시가 하나가 떴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 6월 2일자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기재 정정, 앞에 기재 정정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기재 정정에 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게 결국 정정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대체 어떤 내용들이냐? 공시를 보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 어떤 내용이냐? 집행정지나 행정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작년, 24년도죠. 24년도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위반으로 이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러한 처분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이 6개월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게 3월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 4월 달로 넘어가서 4월 초에 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났죠. 10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처분이 효력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고, 이게 1심의 판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승소를 했으니까 이러한 처분 효력이 정지가 됐겠죠. 근데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일이야. 왜냐면 집행 정지도 되고 입찰 금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물량들을 180만 주가량 던져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금감원에서 이 공시가 뜨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180만 주 가량 되는 물량들을 싸그리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고, 그러고 한수원이 항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당연하게도 1심에서 승소한 두산이 당연히 두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 심 결과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흐름을 미리 알아챈 누가 있어요? 외인, 그리고 기관. 뭐 2심에서도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하겠지라고 이 흐름을 미리 알아챈 이 외인과 기관들이 누가 개인이 던진 180만 주를 그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180만 주 가량 되는 물량들이 넘어가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 기업의 가치나 방향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발목조차 잡지 못한다. 라고 판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는데, 결국 한수원 자체, 즉 이렇게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한수원은 바지가랑이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한 금감원 전자 공시가 6월 2일 기준, 6월 2일 기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소폭 강세 후 횡보는 최근 공시 보니라는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아까 공시에서 보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2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작년 3월 말에 공시된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발표했다.
정정 공시가 주어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번 정정은 진행된 행정소송 판결 그리고 관련 절차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위반을 사유로 국가나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 자격이 제한된 6개월간 제한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작년 3월 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3일 바로 10일 정도 뒤 지난 4월 3일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니까 이 10일 만에 바로 인용 결정이 될 만큼이다 라고,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1심에서도 당연하게 승소를 했고요. 승소를 함과 동시에 입찰 참가 처분 효력이 정지가 됐다. 즉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항소장을 제출,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게 뭐다? 1심에서 당연히 승소를 했고 이 방향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도 라는 얘기가 되겠고, 두산에너빌리티 공시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효력 정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죠, 내용들. 두산에너빌리티는 2일장에서 외국인이 164만 주, 기관이 22만 주, 총 180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 반면에 개인이 173만 주가량 매도를 했다. 이 물량들이 이렇게 넘어갔다 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금감원 전자공시에 떴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사실이다. 주가의 가치나 방향성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의 공약에 과연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주님들도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서 댓글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분이 나오더라도 신고가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한번 꾹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보자면 후보의 공약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바로 공약을 한번 보시면 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한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기후, 에너지 관련 공약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 여기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죠.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남해안과 서해안 해상풍력에 이 풍력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풍력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여 전국의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남해안과 서해안 여기를 중점적으로 송전을 하겠다 산업지대로 라는 얘기가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두산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하시는데 이 공약에서 풍력이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풍력에너지 관련 상장 기업의 브랜드 평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있어요? 풍력에너지 관련 두산에너빌리티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한국 시장에서 풍력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가 풍력에너지와 SMR 이 두 가지 산업이 동등한 위치로 거의 밀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SMR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만 집중이 다 몰리고 있는 관계에
이 풍력 에너지 사업도 무시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왜냐면 이미 풍력 에너지 관련의 브랜드 평판이 1위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이런 각종 지수들을 합산한 점수가 압도적으로 1위다. 이제 살짝 그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이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에 14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공장을 짓는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 이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 발전기 제작을 위한 공장 구축에 나선다. 이 지멘스 가매사와 창원 풍력발전 신규 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이 14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 제조 공장 및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 201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풍력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해상풍력단지, 즉 제주 탐사 해상풍력을 준공을 했어요. 네.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최초. 이렇게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대한민국 최초 해상풍력단지를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을 넘어서 2021년에 한국전력기술과 100메가와트급 규모,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제주도에 그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계약.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자재 공급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해 오면서 이번에 창원에 14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를 짓는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에 제주도, 2021년에 기자재, 2025년에 창원단지 이렇게 꾸준하게 풍력 발전에 대한 산업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집중적으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는 더 상승을 하겠죠. 이 상승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지금 변동성이 크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 미리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정보들 누가 알려드립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무조건 신고가 뚫을 수밖에 없다, 신고가도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이 지멘스 감회사는 독일 지멘스 에너지 풍력 사업 부문으로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서 28기가와트 공급 실적을 보유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다. 글로벌 1위. 지멘스 감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두산은 언제부터 2005년부터 풍력 사업을 시작해서 꾸준하게 국내 해상 풍력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두 개의 업체가 협력을 해서 창원에다가 14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서 지멘스 감회사의 한 박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은 한국에서 건강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산은 우리가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왜? 1위니까. 국내 1위니까. 이 글로벌 1위 기업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야월 해상풍력에 대한 해상풍력 발전기 우선 계약 협상자, 지멘스 감회사는 안마일 해상풍력, 이이 해상풍력,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여기에 우선 계약자로 선정이 됐다. 서로 사이좋게 국내외 시장에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 기자재인 나세를 조립해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후보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발전, 이 굉장한 시너지 낼 거 딱 예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국내 정책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총알은 충분하게 마련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온화, 원전도 필요, 에너지 믹스, 무게. 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한 얘기가 있었죠. 에너지 믹스를 해나갈 것이다. 지금 원전 자체가 필요가 하니 원전을 유지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선 토론에서 얘기를 해줬으니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아리백 실현을 내건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한편으론 인공지능 시대에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에 무게가 실린다. 이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두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리백 실현 에너지 대표 공약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보급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새만금, 경기 남동부, 전남 등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 경기 남동부에는 아리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남 아리백 산단소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바람연금 등 이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하겠다. 라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전국의 해상망을 구축함으로써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 해상풍력까지 연결하겠다. 이 해상풍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인지가 아마 안 되신 주주님들은 없으시겠죠. 네, 풍력. 즉, 두산, 국내 1위니까. 그 다음 원전과 관련해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을 하지만 원전도 필요하다. 실용적인 노선을 공언을 했고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활용을 병행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원의 기술력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을 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극심한 비판과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원전 2기 건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국가적 논란은 마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반대 야당들의 입장에서 너 탈원전 안 돼 라고 하는 이 싹을 자체를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저전원의 원전을 사용을 하다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을 돌리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나온 공시, 금감원 전자공시의 내용들은 정정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과 SMR 이쪽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주가 상승분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주님들이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꼭 집중을 해 주셔야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박스권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시 내용들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 정책 공약 내용들을 따져보면 차트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 알고 판단하는 외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1번 후보가 당선이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다. 왜? 더 높게 보고 있으니까. 그에 반해 기관과 개인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매도하시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주가 하향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이 영상들을 시청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시거나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매도하시면 정말로 조정분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주가 조정분이 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향할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셨더라면 저렇게 매도 물량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신고가 혹은 매도 금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우였습니다.